안녕하세요. 정진걸입니다. 이번에는 백거이라는 중당 시기의 시인이 쓴 대림사 도화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백거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백거이는요 770년에 태어났고요 75살까지 살았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참 장수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백거이는 장수도 했지만 시도 엄청 지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가 한 2800수 정도 되는데요. 당나라 시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전당시,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지은 시를 모두 합쳐놓은 게 대략 5만 수 정도라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시를 지으려면 항상 시를 지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 말은 보이는 건 모두 시로 써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백거이가 지은 시를 보면요, 별의별 시가 다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문학사가들은 백거이가 시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뭐 결과론적인 측면이고요. 백거이가 이렇게 많은 시를 지을 수 있었던 요인을 따져보면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에 대한 커다란 애정과 진지한 관심, 그런 게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한 걸 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흔한 거라도 늘 애정 어린 시선을 둘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주위 사물에 대해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애정이 있었겠죠. 즉 백거이는요 당나라의 여타 시인들과는 달리 혹은 여타 시인들보다 더 주위 사람들한테 애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거이는 자기와 함께 놀던 관료 지식인들에게 많은 시를 써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또 시를 써서 답장을 하죠. 이런 걸 창화시라고 하는데요. 백거이는 이걸 엄청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위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 기녀, 승려, 노예, 이민족 이런 사람들의 삶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또 시로 씁니다. 특히 백성들의 그 고생스러운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꽤나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요컨대 백거이는 사랑이 넘치는 시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각이 예민합니다. 시인이 감각이 예민하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겠지만 그건 요새 얘기고요. 고대 중국 지식인들에 있어서 시는 그냥 지식인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별로 예민한 감각이 없이도 시를 써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글재주나 부리는 시, 자기 학식을 자랑하는 시, 억지로 쓴 시, 이런 시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들을 보다가 백거이의 시를 보면 확실히 백거이가 민감했다, 감각이 예민했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백거이를 두둔하는 건 제가 백거이를 전공했기 때문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어쨌거나 이 시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보죠. 대림사 도화. 여기서 대림사는요, 절 이름이고요. 도화는 복사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사라는 절에 핀 복사꽃을 시 제목으로 한 겁니다. 대림사는 유명한 절인데요. 그게 어디 있고 언제 만들어졌고 뭐 이런 건 이 시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림사가 아니라 소림사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1구에서 인간 4월 방비진이라고 했네요. 인간은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4월은 4월달이라는 시기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시기적으로 4월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방비라고 했는데 방은 꽃다울 방이고 비는 풀비예요. 합쳐서 말하면 아름다운 꽃과 풀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진을 썼는데 이건 다할진이죠. 여기에서는 소진되었다. 즉 다 졌다라는 말입니다. 붙여서 보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4월이 되었고 이 즈음이 되자 아름다운 꽃과 풀이 모두 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구를 보죠. 산사, 도화, 시성계라고 했습니다. 산사는 산에 있는 절이지요. 여기에서는 제목에 나오는 대림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어요. 도화는 복사꽃이죠. 즉 제목에 대림사 도화가 이 이구에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는 비로소 시자인데 비로소라는 말은 이 시기가 되어서 이제 막 뭐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은 번성하다는 말이고 개는 개화 즉 꽃이 핀다는 말이죠. 붙여서 보면 산사의 복사꽃은 4월이 된 이 즈음에 비로소 크게 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3구를 보겠습니다. 장한, 춘귀, 무명처라고 했네요. 장한은 길게 한탄한다라는 말인데 길게라는 말은 크게, 심하게 뭐 그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한은 아주 아쉬워했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아쉬워했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아쉬움의 대상입니다. 즉 춘귀, 봄이 돌아갔다. 무명처, 무는 없다고 명은 찼다. 처는 장소지요. 붙여서 보면 봄이 돌아가 버리고 난 뒤 명처, 찾을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뭘 찾나요? 네, 그렇죠. 돌아가 버린 봄을 찾는데 봄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붙이면 봄이 돌아가고 나서 그 봄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을 아주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부지 전입 차중래. 부지는 모른다는 말이고요. 뭘 모르느냐? 역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저는 돌다, 입은 들어오다지요. 그러니까 전입하면 돌고 돌아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왔느냐? 차중래죠. 이 가운데는 어디를 가리키나요? 대림사의 복숭아 나무 숲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뭐가 돌고 돌아서 들어온 건가요? 예, 3구에서 봄이 돌아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봄이 세상을 떠돌다가 이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구의 해석은 봄이 돌고 돌아서 대림사 복숭아 나무 숲으로 들어온 것을 몰랐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시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4월 방비진. 인간 세상은 4월이 되어 꽃들이 모두 졌는데 산사 도화 시성계. 산사의 복사꽃은 이제서야 비로소 크게 피고 있네. 장한 춘귀 무명처 길게 한탄했었지. 봄이 돌아가 버려 찾을 곳이 없다는 것을 부지 전입 차중래 몰랐었네. 봄이 돌고 돌아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내용은 간단하죠. 꽃이 다 져서 아쉬워했는데 산사에 갔다가 복사꽃이 한창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봤으니 이번에는 시의 형식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는 근체시이고요. 칠원절구입니다. 평칙이 다 맞고요. 아분도 평성으로 이구와 사구 끝에다가 두었습니다. 시의 구조를 보면 1구와 2구에 객관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고요. 3구와 4구에서는 각각의 객관 현실에 대한 백거의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구에서 4월이 되어 꽃이 다 졌다는 상황을 말했죠. 그런데 그거를 3구에서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매우 슬퍼했다라는 감정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구에서 대림사의 복사꽃이 한창 피고 있는 상황을 말했죠. 4구에서 그것을 이어서 여기가 봄이라는 걸 몰랐다라고 함으로써 봄을 발견한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 전반부에는 풍경을 놓고 후반부에는 감정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경후정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현을 볼까요? 일단 눈에 띄는 건 이 시는 대구가 없이 모두 산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하고 이하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